천하는 넓었고 새롭게 정복한 지역은 너무 많았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땅을 직접 통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서 주나라가 선택한 방식, 그것이 바로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왕이 자신의 친족과 공신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 지역을 대신 다스리게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때 나누어 준 땅을 봉국이라고 합니다. 중왕은 자신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공신들에게 각 지역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공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제후가 아니라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 시기에 설치된 대표적인 봉국들을 보면 동쪽에는 제나라, 남쪽에는 초나라, 서쪽과 북쪽에는 진나라, 연나라 등 수많은 제후국들이 만들어집니다. 각 봉국은 독자적인 군사력과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주 왕실의 충성을 바쳐야 했습니다. 주나라는 자신들의 통치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하늘이 명령했다는 이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봉국의 제후들 역시 이 천명 질서 속에서 왕에게 복종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봉국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권력 세습, 군사력 강화, 경제 독립. 이제 제후들은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각자의 왕. 결국 주 왕실 권위는 무너집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춘추 시대. 시간이 흐르면서 봉국들은 점점 힘을 키워갔고 중앙의 통제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구조는 훗날 춘추 전국시대라는 대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효율적인 통치 방식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양날의 검이었던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하나의 나라가 떠오릅니다. 진나라. 핵심 인물 상하앙. 그는 봉건제를 부정합니다. 중앙 집권, 법치, 군공 시스템. 진나라는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21년 진시황 등장. 그는 선언합니다. 천하는 하나다. 수백 개의 봉국은 모두 사라집니다. 주나라가 만든 시스템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 진시황. 그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은 불과 15년 만에 무너집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진시황이 만든 나라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봉건제 폐지, 중앙집권 강화, 법률에 의한 통치. 그 핵심 사상은 법가, 그리고 그 설계자 상황. 이 시스템은 강력했습니다. 전국을 9년으로 나누고 관리들을 중앙에서 파견하며 철저한 법으로 백성을 통제. 또한 진시황은 엄청난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문자 통일, 도량형 통일, 화폐 통일. 겉으로 보면 완벽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부에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사건 분석행유.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처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압이 아닙니다.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 또한 법은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작은 죄에도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진시황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만리장성 건설, 대규모 궁전, 거대한 능묘. 수십만 명이 동원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은 노동자로 끌려가고 생산은 무너지고 삶은 붕괴됩니다. 기원전 209년 진승, 오광의 난. 폭우로 인해 기한 내 도착하지 못한 병사들. 진나라 법에 따르면 지각은 사형. 그들은 선택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싸운다. 이 반란은 불씨가 됩니다.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진시황이 죽은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관 조고의 권력 장악,
황제 계승 조작, 내부 정치 혼란,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 와중에 등장하는 인물들 항우, 유박, 이들은 무너지는 진나라를 완전히 끝장냅니다. 기원전 206년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통일 이후 단 15년. 진나라의 몰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한 통제는 가장 빠른 붕괴를 부른다. 진시황은 천하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힘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진나라는 일반적으로 서쪽 변방에서 성장한 국가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 진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진시황. 하지만 이 강력한 제국의 뿌리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해설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진 역사 논쟁을 뒤흔든 발견. 바로 청화간독에서 시작됩니다. 역사계를 뒤흔든 발견, 청화간독. 2008년 칭화대학교에 약 2,500매의 전국시대 주간이 기증됩니다. 이 주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진나라 이전, 즉 선진시대의 진짜 역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중 핵심 문헌인 개년은 서주부터 전국시대까지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1차 사료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논쟁이 이어졌던 고전이 있습니다. 바로 상서. 이 책은 고대 정치의 교과서로 불렸지만 문제는 이것이 진짜인가 위작인가였습니다. 진나라의 분서 이후 대부분 소실되어 한나라 때 복생이 구술로 복원하고 이후 메이가 새로운 판본을 제출합니다. 주간 속 문헌을 비교한 결과 기존 상서와 청화간독 속 원본 문헌, 이 둘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윤고 is 함유일덕, 설명 is 부열지며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2000년간 전해진 고문상서는 위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써 청나라 학자 염약거가 주장했던 고문상서는 위작이다 라는 견해가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진나라 기원의 핵심 기록 개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의 기원. 개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등장합니다. 주 성왕이 동방의 상읍 세력을 정벌하고 그 백성을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진나라의 선조가 되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인물 비력, 그의 후손들이 진나라 계통을 형성합니다. 상읍은 어디인가? 전통적으로 오늘날 산둥성 일대, 특히 취푸 주변, 이 지역은 고대 문헌에서 동이 세력이 강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나라 선조는 원래 서쪽 민족이 아니라 동방 상읍 출신 상나라 지역, 그리고 이들은 서쪽으로 강제 이주되어 국경 방어 세력이 됩니다. 이후 성장하여 진나라로 발전.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방 상읍에서 강제 이주되어 서방 감숙 지역 정착, 동방 문화 기반 유지, 서방 전투 환경 적응, 군사력 강화. 기존 기록인 사기에서도 진나라 계보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원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부족합니다. 반면 개년은 직접적으로 상읍 백성이 진의 선조라고 명시합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존 인식은 진나라는 서방 변방 국가 용족과 가까운 존재. 그러나 새로운 역사의 발견 속 진나라는 동방 기원, 강제 이주 집단, 그리고 문화적 혼합체. 고고학자 왕고웨이는 말했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두 번의 대발견이 있었다. 공자 고택 벽서와 죽석인연, 그리고 오늘 청화간독은 제3의 대발견으로 평가됩니다. 청화간독이 보여주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사는 완성된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진나라 역시 단순한 서방 국가가 아니라 동방에서 시작된 역사라는 점입니다.
2000년 동안 굳어져 있던 역사. 그 틀을 깨뜨린 것은 한 권의 책도 한 명의 학자도 아닌 물속에 잠들어 있던 작은 대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진나라 기원에 대한 동의, 연관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개년의 상읍 백성 기록, 상읍의 위치가 동의, 활동 지역과 일치, 상나라 및 동방 세력과의 역사적 연결, 토템 및 장례 문화의 유사서, 서쪽 이동 이후 형성된 복합적 구조. 특히 청화 간독의 발견은 기존의 추정 중심 논의를 넘어 문헌 자료 기반 해석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진나라 기원과 관련된 동의 연관설의 주요 학술적 논거를 문헌과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의 동의, 국가 진나라.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릴 것인가?